네, 목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주 초의 충격을 어느 정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아쉽게도 1910선을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910선은 넘어서지 못했지만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그 전과는 달리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 2천억 이상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뒷받침해 줬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탄력적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400억 넘게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합정지점 최지훈 연구원,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코스피 대형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등했다라는 뉴스부터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좀 강한 반등에 성공해서 다시 19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순매도하던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 순매수하였고요. 시장은 다소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추가 실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 등 악재로 인해서 1900선을 하향 이탈하였으나 최근 들어서 환율의 상대적인 안정세, 그리고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으로 1900 이하에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전일에 이어서 반등을 주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대형주 4분기 실적 시즌도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m에 따라서 실적 우려감으로 인한 주요 종목의 변동성의 감소도 향후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상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동안 춘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했던 중국 증시가 내일 개장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 악화에 따른 중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경계할 부분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향후에 중국 증시가 안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다시 감소를 해서 다시 순매수로 전환되어야지 본격적인 그런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만큼 실적 대비했을 때 조정을 크게 보이는 업종이나 종목, 그리고 4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의 접근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시장 대비했을 때 좀 부진한 종목보다는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업종 및 종목 중심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다소 좀 시장 변동성 이용해서 다소 짧게 끊어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럼 금일 특징 업종하고 그리고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대형주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소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반등 1.7% 정도 반등을 하였고요. 오늘 IT 대형주 중에서는 하이닉스가 가장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유입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낙폭이 컸던 삼성전기 또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하락 구간에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상당히 선전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위아 전체적으로 해서 자동차 업종을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 업종에서 최근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금호타이어입니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졸업 기대감도 지금 긍정적이고요. 베트남 공장 증설했던 그런 모멘텀 긍정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IT 소프트웨어 쪽 보면 금일 장 초반에 장이 열리기 전에 네이버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대치보다 상당히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하여서 단숨에 7% 이상 상승을 하여서 70만 원대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NC소프트 역시 그동안에 4분기 실적 부진 우려감 이런 일시적인 그런 부정적인 요인으로 최근 조정을 많이 보였지만 금일 상승하면서 20만 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네이버와 동반해서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상당히 부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본 쪽으로 모바일 게임이 지금 출시가 된다라는 그런 소식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하였고요.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조선주는 오늘 반등은 하였지만 좀 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실적을 발표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다소 부진하게 발표를 하였지만 그동안의 실적 우려감 때문에 주가 하락이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일 한 3% 정도 반등을 하였고요. 금호석유 역시 그동안의 실적 우려감 부각되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좀 반등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 대북 이슈 관련해서 최근에 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경영권을 포기를 하면서 향후 이제 매각 기대감이나
M&A 기대감 때문에 뭐 전일에 이어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철강은 현대제철하고 현대하이스코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을 세를 보였고요. 최근 들어서 특징적인 게 그 대형 건설주가 상당히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도 GS건설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물산 중심으로 해서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은행주는 최근 좀 다소 좀 움직임이 좀 부진하긴 하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하락한다고 하면 뭐 매수 관점으로 안정적으로 좀 접근해 보실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그 경기 방어 섹터인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뭐 통신업종은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게 금일 특징입니다. 네, 뭐 반등할 때는 일단 경기 민감주들이 되기 마련이고요. 네. 은행업종이 워낙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빠지게 된다면 저평가 국면에서 다시 한번 시각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5% 이상 네.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네이버는 7%,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오늘 시총상위 종목들 빨간불 킨 종목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정리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8%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서 509포인트 현재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 특징 같은 경우에 코스피와 상당히 연동된 흐름을 보이겠다는 것들이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대외적인 변수 그리고 코스피와 좀 연동된 그런 흐름들이 특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스피와 연동되는 모습, 그러니까 즉 코스피와 커플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코스닥 지수보다는 코스피 지수의 어떤 흐름도 동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의 어떤 방향성 같은 경우는 당분간 코스피와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아무래도 흐름을 좀 더 체크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밴드를 설정을 해 보게 되자면 아래쪽은 505포인트 그리고 위쪽으로는 515포인트 사이에 좋은 박스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505포인트 지지 여부 그리고 515포인트의 어떤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시게 된다면은 시장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쪽에서 현재 매수 마감을 할 것을 현재 매수 마감을 했는데요. 전일 요금 같은 경우는 208억 정도 매도를 보였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435억가량 매수를 보이게 되면서 시장 상승세를 주도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침 쪽에 개인들은 매수 출발을 했었지만 장 마감 쪽에서 395억 정도 현재 매도 마감을 했고요. 여전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아직까지 어떤 방향성,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최근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에 어떤 수급의 영향력이 외국인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들을 볼 때 코스닥의 어떤 수급들은 기관 쪽보다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하고요. 그리고 관심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섹터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금일 뭐 통신 서비스 그리고 종이목재, 의료정밀기기, 음식료 담배, 뭐 소프트웨어 섹터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통신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SK 브로드밴드의 4% 넘는 강세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295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틀 연속 현재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IPTV 부분에서 4분기에 20만 명의 가입자를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올해도 6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증가를 할 것이란 모멘텀들이 작용이 되게 되면서 방송 서비스 특히나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 4%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섹터를 좀 보게 된다면은 3일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한국정보인증이 오늘도 여전히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급등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근에 소프트웨어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KG인시스 그리고 KG모빌리언스 같은 전자결제주도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치 올림픽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들이 다가오게 되면서 이런 어떤 소비 모멘텀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한 온라인 쇼핑몰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전제 결제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 앞으로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제 행사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4% 넘는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도 특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금일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 남북 경협 테마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철도
테마 이런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어떤 남북 경협 테마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최근에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최근에 어떤 남북 경협주가 부각이 됐을 때 중요한 것은 그 개성공단에 입주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대상선이라든지 그리고 에머슨 퍼시픽 같이 금강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들이 어떤 트렌드에 대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남북 경협주뿐만 아니라 DMZ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서 시공테크라든지 그리고 쿠아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유라시아 철도와 관련된 데아티아이 같은 종목들도 오늘 금일 4% 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코스닥의 섹터 그리고 많이 튀어오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수급을 잠시 언급을 해줬었는데요. 이번엔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